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선 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 왜 트럼프가 중국과 5개국을 말했고 왜 그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되었는지 팩트와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역사적 선언을 했다. 2020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이제 러시아는 관계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과 약 5개 다른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 이재명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중국 어쩌고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라고 했고 올해 상하이에서는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서 중국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핵심으로 특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5개국을 말했고 왜 그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되었는지 이걸 음모론이라 말하면 FBI의 형사영장을 동반한 700상자 압수수색, DNI, 국가정보국의 투표기 포렌식 결과, 베네수엘라 장군의 미 법무부 제출 서한 앞에서 음모론 프레임은 설득력을 잃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말이 아니라 수사 증거 기소 추진으로 움직이고 있다. 쉬쉬할 일이 아니며 이제 한국도 선제적으로 전문가 검증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수 있다. 트럼프가 공유한 더 SCIF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추적하면 한국에 대한 의혹이 체계적으로 쌓여온 과정이 보인다. 미국 납세자 돈으로 한국 A웹이 세계 부정 시스템을 보급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즉시 이를 공유하며 미국 국제개발처 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금 유용 문제를 제기했으며 자금 지원을 차단했다. CIA 전직 분석가의 증언이 나왔다. A웹 서버를 경유해 해외 선거 결과가 집계됐다. 한국은 카르텔의 허브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능동적 공작 거점으로 규정됐다. 올해 279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핵심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국 2020년 총선이 미국 2020년 대선의 테스트베드였다는 것이다. 배춧잎 투표지, 신권다발, 사전투표 급증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후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목격됐다. 트럼프는 이 보고서를 무려 3차례나 리포스트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2020 선거 조작 곧 기소될 것이라고 발언하기 직전 더 SCIF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개표 중에 경기도 수원의 서버에서 접근 기록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의심스러운 위치에서 동시 접근이 시도됐다는 주장이다. 베이징, 광저우, 테헤란과 동시에 한국 서버가 미국 선거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GPS 기록이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세세한 흔적까지 확보한 상태로 보인다. 트럼프가 공유한 횟수로 5개국을 서열화하면 한국의 위상이 명확해진다. 한국 관련 게시물은 12회로 압도적이다. 캐나다는 3회, 브라질과 호주는 각 2회, 콩고는 1회에 불과하다. 단순 횟수가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도 다르다. 한국에 대해서는 A웹 구조, 미루 시스템즈 의심 이력, GPS 로그, USAID 자금 흐름까지 상세히 거론됐다. 반면 다른 4개국은 시스템 도입이나 폭동 같은 결과적 현상만 언급됐다. 왜 한국이 1순위인가? 답은 A웹의 구조에 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A웹은 송도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279개국의 선거 데이터를 중앙집계하는 시스템이다. USAID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 자금이 글로벌 부정선거 인프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다른 4개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했거나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미루 시스템즈의 국제 의심 이력도 한국을 집중 타겟으로 만들었다. 2018년 이라크에서 1.5억 달러 규모 계약 후 투표함 폭발과 승자 뒤집힘이 발생했다. 같은 해 콩고에서는 1.6억 달러 규모의 치트 머신을 공급했고 시위 중 사망자가 나왔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A웹 서버로 집계된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고 대통령이 사퇴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주도 국제기구가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선거 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정책국장, 현 국무부 차관보를 포함한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제21대 대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민간단체의 분석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한국 및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조사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MT 2025년 6월 5일 성명서도 살펴보자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격차가 통계적으로 이례적이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구성, 투표 동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한국 검찰과 경찰의 공식 수사에서 선거 부정 관련 유죄 판결은 없었으며 법원은 관련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A웹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109개국 119개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선거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교류 협력만 장려한다는 것이다.
한국 선거 시스템 수출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으며 비영리기구로 특정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ODA 사업은 8개국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디알콩고,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에 한정되며 공직선거용 전자투표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SAID 지원설은 2014년 MOU 체결 후 실질적 교류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 했다. 하지만 A웹의 해명은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필리핀 김용희 선관위원장의 미루 시스템즈 뇌물기소, 디알콩고 미루 계약 시민시위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공식 구려 표명, 키르기스스탄 선거무효 사태 등 A웹이 밝힌 8개 ODA 사업국 중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표 행위가 원인이라 했으나 BBC는 전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도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A웹과 미루 시스템즈가 핵심 고리라 지적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재편 이유로 사기와 낭비를 들며 존 밀스 미 차관보는 자금 흐름 추적 필요를 공개 발언했다. A웹이 내세운 회원기관 92% 만족도는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부정선거 논란 국가들이 회원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우리는 협의체일 뿐이라는 변명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생명인 선거 분야에서 책임 회피로 비춰진다. 국정감사, 수사, 전문가 검증, 필요시 특검 등으로 밝혀볼 일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이게 행정부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FBI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급습해 700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투표용지, 디지털 이미지, 유권자 명부, 메모리 카드가 포함됐다. 형사 영장에는 범죄 증거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툴시 게버드 DNI 국장이 현장에 직접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단순 선거 부정조사가 아니라 국제 부정선거로 프레임이 확장됐다는 신호다. 게버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투표기 검사를 주도했고 매우 우려스러운 사이버 보안 문제를 발견했다. 원격 해킹과 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3가지 층위로 예상된다. 첫째, 국가 안보 위협과 즉각적 외교 압박이다. GPS 로그가 보여준 경기도 서버와 북한을 포함한 의심 위치들의 동시 접근은 단순한 선거 부정을 넘어 국가 안보 침해 사건이다.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허철은 사무총장이 결정적 실토를 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2020년 김용빈 전 사무총장이 망분리가 완벽하다라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소송에서 망분리가 되어 있다는 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단순 위증을 넘어 선관위와 법원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적 유착이다. 선거소송은 선관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법원이 거의 그대로 인용해 판결한다. 독립적 검증 없이 선관위의 주장이 사법 판단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선거소송 전담 독립재판부가 없어 사실상 선관위가 자기 검증을 하는 셈이다. 망분리 거짓말이 드러난 지금 위증죄 재수사와 선거소송 전면 재심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위증에 기반한 판결은 사법 정의의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규정하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관세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USAID 감사 요청과 한미 FTA 재협상 압박도 예상된다. 한국이 부정선거 국가로 낙인 찍히면 자유민주주의 모범국 이미지는 순식간에 붕괴한다. 수출입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K컬처 브랜드가 타격을 입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할 것이다. 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출 계약에도 영향이 간다. 경제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다. 트럼프의 중국과 5개국 발언은 한국 A웹 카르텔을 직격한 역사적 선언이다. 한국이 자체 진상규명으로 선제 대응하느냐, 미국 압박에 떠밀려 수세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갈린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 검증은 한미동맹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자 친미반중 의지를 입증하는 명확한 신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한국에 원하는 것은 한국의 고관세 3,500억 달러 투자가 아니라 중국으로 기울지 않을 확실한 동맹이다.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세 25% 플러스 알파, 환율 조작국 지정, 일본식 플라자 합의로 30년 침체가 현실이 된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